네, 이 자리에 서게 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서북 청년에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저도 정말 이제 기대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앞서서 이제 많은 내용 설명해 주셨는데 서북 청년의 과거 우리 선배님들이 정말 그분들의 피와 그분들의 결기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최근에 썼더라고요. 좌파든 교수진들이나 이런 학자들도 대한민국은 탈북자들이 이제 건국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지금 우리 서북청을 재건한 이후에 좌익 세력들과 숱하게 제가 직접 대면하기도 하고 그들의 항의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그들도 이제 몰랐던 역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하는 부분, 공통적으로 그 좌익 세력조차도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서북 청년단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를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쉽게 말하면 북에서 이제 내려왔지만 남한에서도 남한의 정치인들에게 결국 욕만 당하다 버려졌다. 그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 중에 서북청년 제가 2014년도에 재건할 때 아까 마지막에 이제 그게 대한민국 건국회 우리 건국회로 이제 이어졌다라고 마무리 지어주셨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이제 서북 청년단을 재건할 때 저는 이제 사실은 이미 2004년도에 제가 이제 박사모 창립 멤버입니다. 박근혜 사랑하는 모임 아시죠? 네, 박사모 창립 멤버인데 박사모 참여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보게 됐고, 그때 누구한테 교육받은 건 아니지만 제 스스로 이제 검색하고 찾아보고 막 그랬었어요. 과연 해방 직후에 우리 대한민국 시대 상황이 어땠을까? 내가 그 시대 살았다면 어땠을까? 이런 와중에 보다 보니까 서북 청년이라는 그런 단체를 알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시대에 제가 있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그분들이 그런 고귀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 없었겠구나라는 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너무나도 불명예스럽게 이제 왜곡돼가지고 교육이 되어지고 기록에 남겨져 있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참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분들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이제 피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 그 단체를 섣불리 재건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조심스러웠고, 그래서 그 세월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다가 2014년도에 9월달경에 이제 그때 9월경 맞아요. 9월경에 일베에서 일간베스트 이제 아시죠? 거기서 이제 그때 한 분이 글을 올렸었어요. 그 시대 상황에서 이제 과거 서북 청년단을 다시 재건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글을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 뭐지? 정말 이 단체 재건의 뜻을 같이 하는 분이 계시나? 이제 뭐 조직이나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준비될 것인가? 하고 정말 기대 부푼 마음에 내가 서울로 올라왔었어요. 막상 올라와서 이제 딱 그 모임에 딱 재건 하자는 모임 때 가보니 다 어르신들인 거예요. 서북청을 재건하자면서 이제 청년들은 전혀 없고 어르신들 이제 육군 대령 이제 예비역 대령을 비롯해서 한 15분 정도 모였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제가 이미 그 전부터 사회운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를 격려하고 지지 차원에서 오신 분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할머니, 어르신, 할아버지 이런 분들, 최소 이제 60,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좀 이게 분위기가 좀 정말 삭막했었어요, 진짜. 이거 서북청을 재건한다면서 정말 어떤 이 청년들은 한 명도 없고, 그나마 그때 제가 2014년도니까 40대 초반인가요? 그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가 다졌죠. 어쨌든 이게 일베를 통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글이 올라왔잖아요. 서북청을 재건하자는 게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를 알기 때문에. 근데 첫 모임을 첫 모임을 갔는데 모양새는 그 상태. 자칫하면 그때 와야 될 뻔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그때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에. 마침 제가 이제 9월 28일인가 그때쯤에 제가 행동하는 양심 실천운 본부라는 시민단체 대표로 제가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단체 이름으로 해가지고 세월호 이제 리본을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10월 1일 날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전에 9월 달에 이제 서북 청년단이 진행되면서 딱 그 자리에 모임 갔다가 분위기가 완전 파장 분위기일 때 이제 제가 건의를 했죠. 해서 어차피 이게 시작되게 된 거 저희 단체에서 하기로 했던 세월호 리본 정리하는 이 작업을 우리 서북 청년단 이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재건 이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걸 제안했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변인 맡으면서 진행해서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죠. 9월 28일 날 이제 세월호 리본
정리한다 해서 언론 많이 났었거든요. 그때 서북청년단 재건이가 출범하면서 세월호 리본을 같이 이제 정리하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좌파언론 쪽에서 정말 도배할 정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당시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일단 그걸 먼저 진행했습니다. 우리끼리 이제 같이 하는 어른들과 약간 일단 재건위는 먼저 출범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네?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그 우리끼리 임의로 하면 안 되잖아요. 니는 무슨 근거로. 그리고 제가 고향이 뭐 북한도 아니고 저는 오리지널 부산 태생입니다. 부산 태생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던 분들이 이제 찾아봤죠. 서북 청년회 선배님들 생존자가 안 계시는가. 찾다 보니까 손진 선생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한민국 건국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에요. 거기서 아까 이제 서북 청년회 이제 그 정신을 이어왔다고 했는데, 결국 그분을 제가 직접 댁에 찾아뵙고 그때 이제 우리 재건위원장하고 제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세 번에 찾아가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왜 재건하려고 하는지, 이 시대에 있어서 왜 서북청년 그 선배님들의 정말 그 피와 정말 그 고귀한 정신을 자칫하면 우리가 욕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이제 마음 먹었던 것을 이제 하는 그 상황이 돼가지고 너무 간절한 마음에 그분께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했던 게 그 선배님들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네? 선배님들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이 존재조차 못했을 텐데 너무나도 이제 지금 뭐 깡패 집단, 테러 집단 왜곡된 거 너무 도무지 저희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손진 선생님께서 정말 눈물로서 화답해 주셨어요. 눈물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 동지들, 자기 동료들 함께 했던 동료들 바로 옆에서 그들에게 죽창으로 찔려가고 죽어가는 그게 생생한 거죠. 그분한테는 생생한 기억들이죠. 그분도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말 미랄처럼 희생했는 그들인데 누구 한 명도 건국 그 훈장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한이슬인 거예요. 그분들도. 오히려 알다시피 여운형 같은 네?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공산국가 건국을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자들이 건국 훈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운형조차도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분조차도 너무나도 이제 정말 먼저 갔던 그 동지들 그분을 보기에도 이제 어느 누구 하나 이제 공무원장 받은 사람이 없대요. 서북 청년회 활동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재건했던 주된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그분들 명예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대한민국의 건국의 정통성까지 지금 저들한테 계속적 공격받았지 않습니까? 마치 건국은 북한 정권에 있고 남한에는 정통성이 없다 주장하죠. 그 빌미를 제공했던 이유가 바로 서북 청년회예요. 서북 청년에 대해서 이제 명예를 아까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예순 반란 사건을 진압했던 이들이 핵심이 다 서북 청년회인데 어쨌든 그 혼란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대한민국 건국을 했을 때 아무래도 부담은 되셨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왜? 남한의 많은 무관 국민들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때 뭐 아시겠지만 그 혼란한 와중에 대한민국 건국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남한 내에도 많은 이제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장악의 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치적인 문제를 본인이 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서북 청년의 그 역사적 책임을 미뤄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 어떤 정치인도 이제 그 서북 청년의 그때 당시에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 불명예를 덮어쓰면서 지금까지 저 자익 세력들이 이제 여전히 서북 청년단에 왜곡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건국의 정통성을 회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의 역사적인 근현대사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그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은 지금 초기 2014년도에 재건했다가 2015년도 그치면서 좀 와해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이 와해됐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함께 했던 이제 사무총장이나 그때 그 상임 부총재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회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그런 시작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 그 손진 선생님께 그분이 우리 3대 총재로 모셨는데 총재님께 우리가 호소하고 그분이 이제 눈물로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물론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지금 과거에
해방 직후에 이제 남한에서 그 자익 세력들을 때려잡았던 그 백색 테러라면서 이제 그들을 두렵게 떨었던 이제 서북 청년단의 그 기세를 살려서 지금의 그들 활동하고 있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종북 세력들, 자익 세력들의 그 일부 지도부 인사라든가 그들을 테러를 하자.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을 몇 명을 좀 키워가지고 테러하고 그들이 교도소에 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뒤에서 도와주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지도부 회의를 할 때. 그때 제가 사실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게 되면은 정말 그 좌익 세력들이 서북 청년들, 우리 과거 선배님들이 좀 테러 집단이라고 그렇게 왜곡한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데 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거는 만큼 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좀 생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분들 저를 해임하는 이제 사건까지 벌어졌고 내부적으로요. 이메일로 해임한다길래 어림없다. 저는 손진생께 직접 이제 정말 제가 부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당신들 그 정체성을 이제 만약 왜곡해서 한다면 이미 그분들 사실 이제 함께했던 그분들 때문에 그때 인터뷰 기사에도 많이 나섰어요. 김구 선생이 암살을 정당했다 이런 표현들. 물론 그에 대한 평가는 저도 있지만은 경솔하게 이제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빌미만 제공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때 당시 그들과 인터뷰할 때 그런 빌미를 전혀 제공한 사실이 없었어요. 사실 그런 갈등도 있었고, 다행히 그때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공식적인 거 아니었죠. 왜 그들이 그럴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저를 해임할 권한은 우리가 2014년 11월 28일 날 공식적으로 재건됐거든요. 11월 28일, 원래는 11월 30일 날, 46년 11월 30일 날 그 서울청년회가 창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기려서 30일 하려고 했는 그날이 평일이래가지고 그래서 28일 날 이제 공식 재건했는데 그때 손진희 선생님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그 영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올려놨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분이 정말 토로하셨죠. 그분들을 우리 동지들의 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못했다고. 한번 못 보셨으면은 한번 제가 올려드릴게요. 꼭 보십시오. 그분의 실전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시 96세였는데 그분이 이제 생전 육성으로 정말 절절하게 서북 청년단 재건에 대해서 축하해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저를 이제 해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길과 달리 나는 우리가 그때 제가 서북 청년단 내에 실제 청년 조직은 구국 결사대였거든요. 구국 결사대로 그때 재건 총회할 때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고 거기 구국 결사 대장에 제가 임명이 됐었습니다. 총재님으로부터 제가 임명이 됐었고 기존된 서북 청년단은 이제 상징적인 거죠. 과거에 이미 그분들 다 어려서 다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단체는 누구나 그 정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 실제 청년 조직은 구국 결사대로 하자. 그때 제가 구국 결사대장을 맡아 임명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2015년 이후로 이제 독자적으로 제가 활동해 왔었습니다. 서북 청년단의 이제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지만 조직이나 이제 자금이 되는 건 다 끊긴 상태였죠. 그때 이제 시작하다가 그런 문제가, 그럼 물론 이 부분은 공개적으로 다 공론화 안 된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언젠가 다 공론화 될 문제고, 또 사실 그때 함께했던 사무총장님께서 배성관 그때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또 돌아가셨고요. 건강상 문제 때문에 돌아가셨고, 결국 이제 제가 이제 그 단체를 끝내 이걸 재건해야 되는 좀 막중한 사실 책임감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교도소도 제가 1년을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나오는 이전에 저에게도 사회운동하면서 특히나 이 서북 청년단이 2014년도에 재건하는데 앞장서다 보니까 그때부터 모든 전과들이 다 발생한 거예요. 전혀 이제 경찰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제가 2004년부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 성향을 알아서 제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면서도 서북 청년 하도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자익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참 많았죠. 어쨌든 그런 와중에 했는 지금은 이제 모든 사건 다 종결됐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많은 여러분들 비롯해서 많은 우리 애국진영 젊은 청년들이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제 앞으로 조직을 좀 더 세워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목표죠. 당당하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본질을 말씀드린 그분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북 청년단에 대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보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역사와는 전혀 달라요. 역사적 아이러니가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승만 박사님이나 대통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덜 알겠지만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38선이 꺼졌잖아요. 어쨌든 그 소련군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군이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소련대전 못 내려왔는데 그 38선이 꺼졌을 때 남북한의 모든 국민들 어쨌든 해방이라는 일단 38선보다 해방을 맞이했다는 그 기쁨 가운데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제 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때 이제 남이나 북이나 다 같이 태극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북한도 태극기 있었거든요. 그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한에는 남노당 세력들이 남노당 거기 일본이 이제 거기 그 중국 정감이 거의 영령에게 이제 맡겼단 말입니다. 그 치안 유지를. 그들이 이제 사실 금준위를 결성했습니다. 서울에서 그들이 금준위를 결성해가지고 제주도 시골 단위까지 그들 세력들이 다 장악을 했었어요. 반면에 평양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아십니까? 아시죠? 고당 조만식 선생님 아마 기독교인이시면 또 주기철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주기철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이기도 하고 그 산정인교회 장로님이기도 하신데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시죠. 정말 교육계에서 일제시대에 많은 이제 남북을 아우르는 그런 짓는 지도자셨는데 그분 중심이 돼가지고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합니다.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고 또 뒤이어서 이제 신해주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사회민주당을 창당을 해요. 북한 지역은 쉽게 말하면 평양 중심으로 일제시대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왕성했었거든요. 기독교가 정말 세계의 기독교 역사 유례 없을 정도로 대부흥을 맞이했고 그런 와중에 물론 신사참배라는 그런 암흑의 터널이 있었죠. 암흑의 터널 통해서 결국 이제 독립이라는 광복을 맞이했는데 북에서는 평양에서는 자유 대한민국의 깃발을 꽂았고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고당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주당 그 세력들이 건준위를 결성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이제 인민위원회에 다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남쪽에서는 남노당 그 당원 세력들이 정말 그렇게 기세를 있었던 반면에 북한에서는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고 확산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역사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서는 이제 미군과 이제 이승만 그 세력 민족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뀌었지만은 오히려 북한은 소련 군부에 힘입은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그 민주당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철저하게 탄압을 당했죠. 아까 뭐 토지 문제 이거 빼앗겠다는 그는 아주 극히 그들이 자기 세력들이 강조하는 극히 일부입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조선민주당을 통해서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건준위를 이제 시키면 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골 단위, 북한에 있는 지역에 시골 단위 마을마다 그 세력들 다 들어가셨어요. 웬만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청년들이랑 다 조선민주당 당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 군부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탄압당하면서 교회에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네? 아까 신해주 학생 방공인 사건을 봤다시피 공산주의자들 온갖 횡포, 소련군의 온갖 횡포에 의해 가지고 분노해서 중고등학생 학생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데모하니까 그놈들이 소련제 전투기까지 동원해가지고 기축소사를 해서 그들을 해산시키는 그런 것까지 벌어졌었고, 오죽하면 이제 고당 조만식 선생님마저도 이제 신탁 통치 반대한다는 이유로 소련 군부에서 계속 회유하려고 했는데 그분들 결국 회유가 안 되니까 고려 호텔에 이제 평양 고려 호텔에 구금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북한 지역에는 전 이제 시골 단위까지 조선민주당 당원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조만식 선생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구출해서 남한으로 같이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조만식 선생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신 말씀 1화가 뭐였냐면은 자신의 이제 2천만 북녘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라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 내륙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그분은 북한에 나와 있는 북한 동포도 2천만 동포들을 그들의 공산주의 그 세상에 맡겨놓을 수 없다. 그들의 그 죽음 가운데 내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과 생사 같이 하겠다고 끝나 안 내려오고 결국 조선민주당의 부당수였던 이윤영 목사님이었는데 그분 중심으로 대다수의 그 조직들 다 내려왔던 거예요. 그들이 남한에 내려왔더니 웬걸 오히려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남한에 이승만 박사가 있고 미군정이 있다고 있으니까 자유신령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거둬서 내 고향 땅을 다시 공산주의자들 되찾아야겠다 싶어서 내려왔는데 웬걸 남한은 남노당이 다 장악하고 있네. 그런데 사람들 만나서 교회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목사님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공산주의가 좋은 거 아니야? 다 쏟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시대가 우리가 정말 아무랬던 역사를 잊으면 되풀이 된다는 게 지금 똑같이 되풀이 되는 게 지금의 김재동 저놈이 하는 짓거리가 그때 당시에 신불출이라는 만담가가 있었습니다.
그 만당과 신불출, 그놈은 철저한 공산주의자거든요. 그런 세력들이 이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이제 공산주의는 지상당원이다. 북한에는 김일성 영도하에서, 지도자 영도하에서 정말 모든 인민들이 평화롭게 빈목,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같이 행복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거짓을 선동하고 있으니 공산당이 남노당이 가입 안 할 턱이 있나요? 가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시대 상황에서. 북에서 내려왔던 그들이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까 많은 이제 청년애들, 지역배 했다지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계몽운동이었습니다. 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 북한에서 지금처럼 또 통신의 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실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몇 번은 길을 통해서 듣겠지만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근데 북에 직접 경험한 그들이 정말 배운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많은 교회가 불탄 그런 실상에 대해서 현장에 내려와가지고 남한에서 강연을 통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그들이 진실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남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공산주의가 얼마나 더러운 위선이고 허상인지를 그때 당시 그들이 그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한의 국민들이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북한에서 정말 그렇게 그 공산주의가 종교 자유를 박탈하고 오늘 토지를 다 빼앗아가 나눠주는 것 하다가 결국은 다 국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남한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나면서 이제 남노당이 너는 이탈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미 남노당에서 아까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입니다.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노동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민주노총이에요. 이게 노동계 역사입니다. 그 민주노총이 전평의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공개한 겁니다. 그거는 하고 있는데 그 조선 전평이라는 이것들이 그들은 쉽게 말하면 공산국가 건국을 위한 전위대였어요. 전위대였는데 그들이 북한에서 내려왔던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다 애써가지고 그 남한군이다 다 속여가지고 기망을 해가지고 다 남녀 다 가입을 시켜놨는데 북한의 공산주의 실상을 진실을 알려주니까 깨어나네. 남녀들 다 위탈을 하네. 그러니까 이놈들이 적색태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입막하면서 위협하고 죽이고. 근데 이게 우리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남한에도 분명 우익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익인사, 민족주의 인사들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념이라는 게 어디 얼굴에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저 공산주의자들, 내가 상대하는 그게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예요. 네? 어떻게 그들을 향해가지고 진짜 그들이 죽인다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남한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상황에서 이미 그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익인사들은 완전 수세였고 누가나 내가 우익이나 경찰 이런 데 나설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근데 북에서 내려왔던 서북 청년은 그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진실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 암살 테러를 가하더라도 북에서 내 고향에서 내 친척, 내 가족, 내 사람과 내 형제를 다 잃고 내려왔는데 남한에서조차도 빨갱이들, 공산주의자 저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없지 않느냐. 저들에게 죽임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18년대 그 얘기 잠시 나왔지만 해고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나의 해고이거든요. 내가 죽어 백골이 되어서도 내 고향, 붕정 땅이나 내 고향을 되찾겠다. 그들에게 자유를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그런 일념을 했는데 바로 그들이 남한에서 이제 진실을 알렸을 때 그들이 온갖 적색 테러를 가해왔을 때 이분들은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북에서 당해는 여기서 더 당할 수 있는 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한 만큼 보복하자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 진영에 한 사람을 만약에 암살하게 되면 우리는 두 사람을 가가지고 대감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지금 저놈들은 또 그런 말들 합니다. 아무리 그 시대 같더라도 그 사람이 죽인다고 또 같이 죽이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는 그놈 멍청한 소리래요. 그놈들 논리라면은 6.25 때 북한 군이 탱크를 몰고 기관총을 들고 가서 남한군이 쏘고 있을 때 그럼 남한군도 같이 쏘면 안 되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다 항복하고 그냥 함께 거리 갔어야 되는 겁니까? 그 시대 상황은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르잖아요.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단순히 이제 북한에서 지주라서 다 그런 걸 뺏겨가 그 앙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유 대한민국 건국하고 공산주의 시절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남북한을 장악해서 공산주의 통일된다면 대한민국 이 민족, 우리 한민족이 그 운명을 정말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걸 도무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껏 내가 죽을지라도 저들과 맞서서 내 조국을 지키겠다, 내 고향을 지키겠다 그런 일념이었습니다. 그런 걸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재건했던 그 목적 취지도 그 왜곡된 역사들을 바로 잡는 것.
바로 잡는 게 바로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현대사에 왜곡된 그 시발점, 가장 시작에 있었던 그 서북청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시면은 이런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구나. 그러면 지금 제주 4.3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저런 말도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을 때 사실 제주도에 제주 4.3 그 유족이라고 저한테 하기 전에 많이 왔었어요. 아니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부가 서북청에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당신 무슨 정신으로 그런 깡비 집단을 재건하냐고 정말 두렵지 않느냐 난 이런 말 하더라고. 제가 그분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당신들 아프면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신 조부들이 원했던 그 공산국가가 만약에 이 나라에 탄생돼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의 공산국가가 건국됐다면 당신들 참여 어떻게 했냐고. 그걸 바라는 겁니까? 지금 당신들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 이 가치에 대해서 당신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들에게 얘기해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그리고 뭐 진짜 뭐 피하 구분 안 되잖아요. 이게 이념이라는 게 사상이라는 게 뭐 표현됩니까?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몰라. 그 6.25 과정에서도 노건리 사건이라든가 그놈들 그렇게 계속적으로 역사 왜곡하고 마치 미군이 학살했다 이렇게 헛소리들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라는 상황, 제주 4.3 사건, 4.3 상황이 어떤 사건입니까? 그들이 진짜 우익인 사람은 먼저 적색태를 간 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죽임 당한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그들 진압하지 못했다면 아마 6.25 때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제주 4.3 완전 진압은 6.25가 끝나고 났어야 완전 진압이 됐는데 그들 내버려뒀으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진짜. 한마디로 인민공화국 깃발이 휘날렸겠죠. 과연 그들에게 정말 그걸 원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묻고 싶어요. 서북청이 다시 재건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미약합니다. 원래는 저도 재건할 때 정말 기대를 갖고 참석을 했는데 기대를 갖고 참석했는데 막상 가보니 이제 그런 어르신분들 속에서 저 혼자 이제 딱 앉아서 그나마 그래도 이제 그걸 어쨌든 언론에 한번 나왔거든요. 이게 한두 군데 이제 재건이 뭐 이런 일베에서 올라왔다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멈추면 이제 그분들의 명예 정말 심각하게 실추돼 다시금 재개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든 그걸 이제 지켜내려고 해왔던 겁니다. 많이 좀 기억해 주시고 많이 협력해 주십시오.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자금이나 조직적으로 전혀 안 갖춰져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어쨌든 구국 결사 대장직을 공식적으로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을 이제 그 이후에 2014년 이후에 이제 전국이나 많은 청년들이 제게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겠다고 한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절반은 뿌락지들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그 중 절반은 자기네들 마치 이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검증을 하죠. 정말 뜻을 같이 할 건지.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놈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우리 조직 내에 잠입하려고 시도하는 친구들 많아요. 선뜻 이제 우리가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제가 남도 검증된 사람들 있잖아요. 검증된 청년들한테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서북 청년단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처음에는 다들 이제 하겠다 얘기하는데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딱 3가지가 있는데 서북 청년단 구국 결사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이제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데 구국 결사대원에 참여하면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죽음을. 사생관이 투철해야 됩니다. 죽음을 만약에 두려워한다. 아예 참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저놈들의 그걸 절대 감당 못 합니다. 진짜. 거짓말하지고 제가 이 서북청년 조끼를 서울에 올라오면 이불로 제가 공개적으로 입고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녀요. 이불로 활보하고 다녀요. 내비에서 뒤에서 목에서 칼 꽂겠다고 꽂을 때면 꽂아. 그때 죽음 따위 두렵지 않아. 그런 저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서 벌써 죽고 나면 몇 번 더 죽었을 거예요,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거는 생명 가치는 게 아니고, 그는 그 사생활 투철하면 누구나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인데, 두 번째가 오로지 이제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논란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에 미혹되어 있으면 저들 절대 못 이겨요. 저들은 거짓의 수괴거든요. 한마디로 그 양심이 어떤 전혀 또 없이 목적 달성의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 그들입니다. 그런 거짓의 수괴 세력들과 우리가 맞서 싸우는데 우리가 어설픈 거짓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100점 100패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맞설 때는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 돌아봐가지고 오로지 내가 진실한가? 내가 진실하고 이게 정의로운가? 이걸 돌아보고 그럴 때 그들과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죠. 질싸움을 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우리 조직의 명예에 절대 복종한다거든요.
그거는 이 단체가 우리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고 역사 속에 살아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어떤 그 일탈 행동이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조직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세 가지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뭐 조직이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뭐 자금력이나 확보가 되면은 그동안 함께했던 이제 연락이 됐던 전국에 있는 동지들 한 분 한 분들 제가 찾아볼 거예요. 찾아봐서 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그단 조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전국에 그 시군단이 있잖아요. 각 시군단에 한 명의 진짜 진성 서북청의 뜻을 같이 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그 지역에서 저와 같이 서북청의 조끼를 입고 그리고 활동을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그러려면은 그렇죠. 최소한 내가 살던 내 지역 내 이웃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 지역에서 뭐 형편없이 살았으면 안 되겠죠. 조직의 명예 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자랑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요. 서북청들은 왜 저렇게 당당히 입고 다니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도 보면 완전 깡패짓 도 묘사되어 있는데 저 친구 저 괜찮은 친구인데 왜 저렇게 당당히 입고 다니지? 이런 호기심 그런 거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접촉해서 진실을 알려주는 거. 외국들에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 일들 하는 게. 지금 뭐 다른 단체처럼 나고 의사하는 이거는 나중에 문제고요. 나중에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는 설령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 2014년 재건할 때 이제 그분들한테도 내가 그런 말, 그분들은 먼저 이제 우리가 테러를 가서 이런 얘기하길래 우리가 과거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각오를 갖고 이걸 재건한 거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먼저 죽자 그들한테. 차라리 그놈들이 만약에 이제 진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현장에 공권력이 일단 막아서잖아 경찰들이. 경찰이 막아서는데 과거에 뭐 메가더 동상 철거 이런 시위 때처럼 경찰들이 죽창에 찔려가지고 막 실명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현장에 우리가 가자. 서북청나 우리가 제일 앞장에서 그놈들에 우리가 맞아주자. 정경 대신에 우리가 그들에게 맞아주자. 우리가 다쳐주고 우리가 죽임을 당해주자. 그러면 이제 저들의 그 폭력성과 그들의 진짜 잔인한 성들을 국민들에게 만방에 알리자.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 가지고 물론 과거에 백색 테러 있었지만 지금은 공권력이 있잖아요. 시대가 다르거든요. 그 시대와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계획으로 얘기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물론 이제 타협이 잘 안 돼서 결국 이제 저하고 갈라서게 됐지만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여건들이 갖춰진다면은 이제 활동 방향은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제 일단 그 한 사람의 그 확고한 이제 확신을 사는 이제 그런 동지들 교합하는 거. 그걸 통해서 역사를 바로잡는 거. 그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자익세력 그들도 알아요. 그들도 알기 때문에 제가 서북청단 이제 그 대놓고 그게 활동하니까 뭐 어떻게 날 위협하고 뭐 죽인다가 협박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이제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저를 쉽게 말하면 그 무시를 지금 이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저 약간 개인 의견인데 네. 구국견사대 세 가지 필수 그 마음이 네, 쭉, 네, 그렇죠. 네. 세 번째 조직의 명예에 절대 묵종한다라는 네. 워딩이 네. 좀 혹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그렇죠. 조국의 명예 정도로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조직의 명예. 조직의 명예. 네. 이제 목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이 워딩 자체가 괜히 빌미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좀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본 취지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이 어떤 일탈적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우리가 처음에 재건할 때 그 세월호 리본 그 재건이 출범할 때 세월호 리본 정리했는데 그때 전라도 남원 출신이에요. 남원 출신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도 보수 쪽에 활동했던 사람이라면서 이제 현장에 와 같이 합류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또 우리 다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돌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전경들이 우리가 왜냐면 사전에 공지를 했기 때문에 세월호 리본 떼겠다니까 전경들이 뭐 몇 개 부대가 깔려가지고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사실 해봐야 충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전경들 우리가 때려 눕히고 할 거면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언론이 그만큼 이슈가 됐으니 이제 이거는 뭐 차후에 이제 그 개별적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이제 둘러 물러서자 했는데 그 사람이 일탈적으로 이제 뭔 소리냐 서북청단 그 시작을 했으면은 뿔을 뽑아야지 하면서 막 이제 몸으로 해집고 들어가면서 이제 경찰하고 충돌한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그게 언론에 조금 이슈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네? 며칠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월호 유족들 앞에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하더라고. 자기가 서북청단이 무슨 단지인지 잘 몰랐다면서. 네. 참 이제 수치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기사에다가 그 댓글로 이제 그자는 우리 서비자 단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리고 조직 명령 절대 복종이나 그 조직 온전해야죠, 물론.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명령이라는 게 아주 진짜 단순하게 사사로운 명령은 안 되죠. 그건 절대 복종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 조직의 그 명예, 군 같으면은 정말 군의 존재 이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명령일 때 그걸 우리가 목숨같이 따르는 것이지, 개인의 상관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야 이거 하면 그거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취지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 치지는 않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